사망 1년 전, 우리 몸은 이미 마지막 준비 신호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해온 간호사 이서연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는 일은 아무리 준비해도 가슴 아픈 일이죠. 하지만 그 과정을 미리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서로에게 더 많은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84세 이정호 어르신을 돌보는 딸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님, 아버지가 갑자기 밥맛이 없고 하루 종일 주무세요. 나이 들어서 그러신 거겠죠? 저는 이런 변화가 몸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분이 똑같이 겪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신호를 미리 알고 있으면 그 순간을 더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정호 어르신의 가족은 이 신호를 이해한 덕분에 할아버님과 소중한 시간을 더 오래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부모님과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미리 알면 후회하지 않는 5가지 변화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식욕 감소와 체중 변화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좋아하시던 음식도 배가 안 고파라고 하시나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중요한 신호예요. 얼마 전에 76세 장수길 할아버지, 가족이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원래 식사를 정말 잘하시던 분인데 4개월 만에 몸무게가 10kg이나 줄어든 거예요. 가족들은 건강해지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몸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신호를 놓치면 정말 후회하게 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뇌에는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 부분이 점점 둔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라디오가 주파수를 잘못 맞추는 것처럼요. 또한 위와 장의 움직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어요. 마치 작은 그릇에 물을 붓는 것처럼 금세 가득 차버리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신호가 있어요. 6개월 안에 원래 몸무게의 10% 이상 줄어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60kg이었다면 6kg 이상 줄어든 경우죠. 그럼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로 억지로 많이 드시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이고 더 안 드시게 돼요. 저는 가족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루 3번 큰 식사보다는 6번 작은 식사로 나눠서 드리세요. 장영순 할머니의 경우 좋아하시는 붕어빵을 작은 조각으로 잘랐어. 하루에 여러 번 드렸더니 훨씬 잘 드셨거든요. 또한 식사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세요. 많이 드세요 보다는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족이 함께 앉아서 대화하면서 식사하세요. 음식 온도도 신경 써주세요.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보다는 미지근한 온도가 좋습니다. 어르신들은 온도에 정말 민감하거든요. 물론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약물 부작용이나 우울감, 다른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어서 의료진과 상담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30년 동안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는데 때로는 간단한 소화제나 영양제로도 많이 좋아지는 분들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음식의 양보다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사랑으로 준비한 한 숟가락이 억지로 먹는 한 그릇보다 훨씬 의미가 있어요.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같은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분명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잠깐 정리해보면 첫 번째 신호는 6개월 안에 체중 10% 이상 감소입니다.
혹시 부모님 체중 변화를 확인해 보셨나요? 두 번째 신호, 심한 피로감과 활동량 감소 증상이 나타납니다. 평소 활발하시던 부모님이 갑자기 하루 종일 누워 계시나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중요한 신호예요. 82세 김은순 할머니는 정말 부지런한 분이셨어요. 새벽 6시면 일어나서 텃밭 가꾸기도 하시고 동네 노인정에도 매일 나가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점점 늦게 일어나시더니 아예 침대에서 나오시질 않으셨어요. 가족들이 할머니 산책하러 가요라고 해도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다. 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가족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러나 보다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건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왜 이런 극심한 피로감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을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배터리 성능이 점점 떨어지죠. 심장이 바로 그 배터리예요. 심장이 예전만큼 힘차게 뛰지 못하면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집니다. 특히 뇌와 근육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피곤해져요. 마치 핸드폰 배터리가 부족할 때 절전 모드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몸도 에너지를 아끼려고 활동을 줄이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피로감이 나이 때문만은 아니에요. 빈혈이나 갑상선 질환, 마음의 우울감 때문일 수도 있어서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로 일어나세요, 움직이세요라고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30년간 경험한 바로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위축되세요. 대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김은옥 할머니의 경우 가족들이 침실을 따뜻하게 만들어드리고 좋아하시는 트로트 음악을 틀어드렸더니 기분이 훨씬 나아지셨어요. 창가에 꽃을 놓아서 누워 계시면서도 예쁜 걸 볼 수 있게 해드리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무엇보다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몸은 피곤하시지만 마음은 가족과 소통하고 싶어 하세요. 손을 잡아드리고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함께 사진을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때로는 침대에서라도 할 수 있는 가벼운 손목 돌리기나 발목 돌리기 같은 운동을 함께 해보세요. 혈액순환에 정말 도움이 돼요.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한 방문 간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요. 집에서 편안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완화의료나 호스피스 서비스라고 하면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마지막 단계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따뜻한 돌봄 서비스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예전 활동량을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머물러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저는 이런 가족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어르신들이 훨씬 편안해 하시거든요. 정리하면 두 번째 신호는 극심한 피로감으로 인한 활동량 급감입니다. 강요보다는 따뜻한 동반이 답이에요. 세 번째 신호인 기억력 저하와 혼란 증상입니다. 가족을 못 알아보시거나 방금 전 일을 기억 못 하시나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놓치기 쉬운 중요한 신호예요. 86세 이봉수 할아버지는 정말 똑똑한 분이셨어요. 신문을 매일 읽으시고 동네에서 바둑 고수로 유명하셨죠. 손자들도 할아버지 지혜를 정말 존경했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오늘이 몇 월이지? 여기가 어디야? 하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매일 보던 며느리를 누구세요? 라고 하시는 일까지 생겼죠. 처음엔 가족들도 일시적으로 헷갈리시는 거겠지 했는데 점점 평생 살던 집에서 화장실도 못 찾으시게 되었어요. 이런 신호들을 그냥 넘겨버리면 정말 후회하게 되거든요. 왜 이런 기억력 변화라는 신호가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 뇌는 도서관과 비슷해요. 나이가 들면서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고 뇌세포들이 점점 지쳐갑니다.
마치 오래된 책들이 바래는 것처럼요. 정말 신기한 점은 기억이 사라지는 순서예요. 최근 기억부터 먼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제 점심 메뉴는 기억 못 하시지만 60년 전 첫사랑 이야기는 생생하게 하시죠. 이는 오래된 기억일수록 뇌 깊은 곳에 단단히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오래된 사진이 앨범 깊숙이 잘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모든 기억력 저하가 같은 원인은 아니에요. 감염이나 탈수, 약물 부작용의 신호일 수도 있어서 정확한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가족들은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만 더 혼란스러워 하세요. 대신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세계 함께 들어가 보세요. 이봉수 할아버지가 고향에 가고 싶다고 하시면 어떤 고향 말씀이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때가 바로 소중한 대화 시간이에요. 그 고향이 참 그리우시겠어요. 그때 참 좋았겠네요. 라고 공감해 주세요. 어르신의 마음속 깊은 추억을 함께 나누는 순간이 될 거예요. 환경도 정말 중요해요. 갑자기 방을 바꾸거나 가구를 옮기면 더 혼란스러워 하세요. 평소 좋아하시던 사진이나 물건들을 가까이 두시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음악도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젊었을 때 좋아하셨던 노래를 들려드리면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날 수 있어요.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 방법을 써봤는데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요. 저희와 상담받으시는 것도 중요해요. 때로는 간단한 치료로도 많이 좋아질 수 있고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우리 병원에서는 인지 재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간단한 퍼즐이나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같은 활동들이 뇌 기능 유지에 정말 좋아요. 기억하세요. 최근 기억에 문제가 있으셔도 사랑에 대한 감정은 오래 남아 있어요.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계속 전해드리면 분명 느끼실 거예요.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핵심을 말씀드리면 세 번째 신호는 최근 기억부터 먼저 사라지는 인지 변화입니다. 현실을 강요하지 말고 어르신의 마음속 세계에 함께 들어가세요. 네 번째 신호인 면역력 약화와 잦은 감염 증상이 나타납니다. 평소 감기도 안 걸리시던 분이 자꾸 아프시나요?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놓치기 쉬운 중요한 신호예요. 78세 정민자 할머니는 정말 건강한 분이셨어요. 80세 가까이 되도록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으셨죠. 작은 상처도 금세 나으시곤 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요리하다가 손가락에 난 작은 상처가 3주가 지나도 안 나으더니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왔는데 이번엔 기침이 시작됐어요. 감기인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안 나아서 검사해보니 폐렴이었어요. 폐렴이 나으니까 이번엔 소변에 염증이 생겼고 그게 나으니까 피부에 뾰루지가 생겼어요. 가족들은 왜 자꾸 아프시지? 하며 걱정만 했는데 사실 이건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였던 거죠. 도대체 왜 이런 감염이 계속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경비병들이 있어요. 젊을 때는 이 경비병들이 아주 강해서 작은 침입자들도 금세 물리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경비병들의 힘이 약해집니다. 백혈구라는 경비병들이 지쳐가고 항체를 만드는 공장도 예전만큼 일을 못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문제없던 작은 세균들도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피부, 폐, 소변기관 같은 곳은 외부와 직접 닿아 있어서 세균이 들어오기 쉬워요. 마치 집 현관문, 창문 같은 곳이죠. 또 정말 중요한 점은 어르신들은 감염 증상이 젊은 사람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이 안 나도 감염이 진행될 수 있고,
아프다는 말씀을 안 하셔도 심각한 상태일 수 있어요. 가족들이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들은 뭘까요?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마세요. 작은 상처가 평소보다 오래 안 낫거나 가벼운 기침이 2주 이상 계속되면 저희에게 보여주세요. 또 미묘한 전신 증상도 봐주세요. 열이 안 나도 갑자기 입맛이 없어지거나 평소보다 말이 없어지거나 계속 주무시면 감염을 의심해 봐야 해요. 환경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 씻기를 자주 하고 어르신 주변을 적당히 깨끗하게 유지해 주세요. 하지만 너무 신경질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 깨끗한 환경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가족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감염이 의심되면 빨리 저희에게 오세요. 어르신들은 감염이 젊은 사람보다 빨리 나빠질 수 있어서 빨리 치료받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무조건 당한 치료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어르신의 전체적인 상태를 보고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함께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병원에서는 방문 간호 서비스나 감염 예방 교육도 제공하고 있어요. 집에서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저희가 직접 가서 알려드릴 수도 있거든요. 가족들은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가 더 잘했으면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어르신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네 번째 신호를 요약하면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감염이 반복되는 면역력 약화입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조기 발견에 집중하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인 호흡곤란과 순환장애 증상이 나타납니다. 의자에 앉아서 주무시거나 숨쉬기 힘들어 하시나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신호예요. 83세 박진우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운동선수셨어요. 80세가 넘어서도 매일 공원에서 운동하시고 계단도 씩씩하게 올라가셨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조금만 걸어도 헉헉거리며 숨을 몰아쉬기 시작하셨어요. 밤에 누워서 주무시기 힘들어 하시더니 결국 거실 소파에서 주무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손과 발이 차가워지면서 손톱과 입술이 파랗게 보이기도 했어요. 가족들이 가장 놀란 건 숨쉬는 모습이었어요. 빨리 숨쉬다가 갑자기 멈췄다가 다시 거칠게 숨쉬시곤 했거든요. 이런 신호들을 보면서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러시나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건 몸에서 보내는 매우 중요한 신호예요. 왜 이런 호흡 변화라는 신호가 나타나는 걸까요? 심장은 우리 몸의 물 펌프예요. 나이가 들면서 이 펌프 기능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 온몸으로 보내는 피의 양이 줄어들어요. 특히 산소를 나르는 능력이 떨어져요. 몸은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장기부터 먼저 보호하려고 해요. 뇌, 심장, 폐 같은 곳에 먼저 피를 보내고 손발은 나중에 돌보게 되죠. 그래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난방이 고장난 집에서 가장 중요한 방부터 먼저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요. 폐 기능도 함께 나빠져요. 폐에 있는 작은 주머니들이 산소를 피로 보내는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게 되는 거예요. 박진우 할아버지가 보이신 불규칙한 숨쉬기는 의학 용어로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라고 해요. 깊고 빠른 숨을 쉬다가 점점 얕아져서 잠시 멈추고 다시 깊은 숨을 쉬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는 뇌에서 숨쉬기를 조절하는 부분에 변화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면 의학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호흡과 심장의 변화가 생겼다는 건 몸의 중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항상 빨리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치료로 증상을 줄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안정적일 수도 있어요. 누워있을 때보다 앉아있을 때 숨쉬기가 편한 증상이 나타나면 심장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봐야 해요. 가족들은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 먼저 가장 편한 자세를 찾아드려요. 박진호 할아버지처럼 앉아서 주무시는 게 편하시다면 소파나 침대 머리를 높여서 편한 각도로 만들어 드리세요. 방 공기가 잘 돌게 하고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맞춰주세요. 가습기 쓰는 것도 좋아요. 너무 건조하면 숨쉬기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따뜻한 담요로 손발을 감싸주시고 가벼운 마사지를 해드리는 것도 도움이 돼요. 피순환에 정말 좋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숨쉬기 힘들 때는 불안해질 수 있어요. 손을 잡아드리고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돼요. 저희와 긴밀하게 상의하는 것도 필요해요. 호흡곤란 신호가 시작되면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세요. 간단한 약이나 산소 치료로도 많이 편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생명 연장만 생각하기보다는 편안함과 삶의 질을 먼저 생각하는 치료 방향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호스피스나 완화의료 서비스가 이런 상황에서 특히 도움이 됩니다. 증상 완화 전문가인 저희가 최대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저희는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예요. 마지막 5번째 신호는 누워서 잠들기 어려워하는 호흡곤란입니다. 이때는 편안한 자세와 곁에 있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께 나타날 수 있는 5가지 중요한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식욕과 체중의 변화 신호. 둘째, 피로감 증가 증사. 셋째, 기억력 변화 신호. 넷째, 감염 위험 증가 신호. 다섯째, 호흡과 순환의 변화 신호. 혹시 지금 부모님께서 이런 신호 중 하나라도 보이고 계시나요? 정말 중요한 점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모두 한꺼번에 나타나지는 않아요. 개인차가 있고 진행 속도도 다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치료 가능한 다른 원인의 신호일 수도 있었어. 정확한 저희 의료진과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해요. 99%가 몰라서 후회한다는 것은 이런 신호들을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것으로 넘겨버리지 않고 준비된 마음으로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일까요? 가족끼리 미리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어르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돌봄을 받고 싶으신지 충분히 이야기해 보세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완화의료, 호스피스, 방문간호 서비스 등은 단순히 마지막 단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따뜻한 돌봄 서비스입니다. 하고 싶었던 말을 미루지 마세요. 사랑한다, 고마웠다, 행복했다는 말들을 오늘 전해드리세요.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손을 잡고 앉아 있는 것,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드시는 것,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이런 신호들은 실패가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겪게 될 여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서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느냐입니다. 떠나도 사랑과 추억은 영원히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신호를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의료진, 가족, 친구,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원 서비스들이 여러분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혹시 가족 중 이런 신호를 보이는 분이 있다면 정확한 평가를 받으시고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해보세요. 오늘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전해보세요. 그것이 가장 소중한 준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간호사 이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